비트코인은 저번 주를 시작으로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과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흡사 수렴의 형태를 띠고 횡보하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렴은 힘의 응축이고 그 방향성을 이런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으로 크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수렴 구간을 돌파한 뒤 정석적인 상승의 움직임보단 돌파하면서 휩소를 주고 다시 저점을 낮추는 방향성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킹스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은 하락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에 의한 하락 이후 나오는 긍정적인 지표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변동성과 위아래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하락으로 저점을 낮추는 구간에서의 반등을 예상해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바로 고점을 바로 높이는 상승보다는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그 하락분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장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경 상단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른 그 유동성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11시에 발표되는 잭스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연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잭스홀 미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잭스홀 미팅은 벤 버냉키가 의장이었을 때부터 FOMC만큼 중요한 통화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벤 버냉키는 FOMC가 아닌 잭스홀 미팅에서 먼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한 뒤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이후 진행했었고, 이번 파월 역시도 2022년도 양적 완화를 끝내고 고금리 정책을 시사하며 2023년도 7월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현재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 발표된 7월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의 대다수 의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지만, 7월 FOMC 이후 8월 5일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샴의 법칙 등 다양한 경기 침체 우려감에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시장이 우려했던 그 기대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분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 이후로 처음으로 파월이 직접적으로 입을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 이후 나오는 지표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파월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가 50bp 혹은 긴급 금리 인하와 같은 파격적인 증시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증시를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이 시장을 상승으로 띄워주는 그 발언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설 이후 비트코인이 62.5K를 넘어서 주봉이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자 62.5K를 넘어서 주봉이 마감한다면 비트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보다는 해당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문을 보이고 다시 저점을 낮추는 하락을 볼 가능성을 좀 높게 볼 거기 때문에 62.5K를 기준으로 해당 자리에서는 알트코인 매매를 좀 들어갈 예정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는 방향과 맞게 저점을 먼저 더 낮추는 이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먼저 진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파월의 발언에서 9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하다와 같은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긴급 금리 인하와 그리고 50bp 인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연준에서의 긴급 금리 인하가 나왔으려면 8월 5일에 나왔던 이 급락에서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먼저 폭락하고 경기 침체라는 수식어가 붙은 뒤 그 경기 침체를 연준에서 인정하고 통화 정책을 조정한다면 급락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는 크게 반등합니다. 과거 2019년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감에 주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0%짜리 음봉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던 구간에서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올해 금리 인상 없다라는 발언과 동시에 증시는 폭등했던 그 구간을 비교해 본다면, 이번 역시도 긴급 금리 인하 혹은 금리폭을 좀 더 높이면서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발언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먼저 폭락하고 이후 경기 침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경우는 과거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매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제가 50bp를 인하하면 과거처럼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댓글에 주셨던 분들이 몇 분 사실 계셨었는데,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먼저 폭락하고 이후 금리 인하가 뒤따라 왔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현 정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에서는 이미 11월 대선을 위해 폴리코노미라는 목적으로 돈풀기를 시작했고, 미 재무부에서도 이미 11월 대선 이전까지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불발하게 된다면 275조 원을 시중에 풀 것이다 라는 밝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단기 움직임이 아닌 일봉, 더 크게는 주봉과 월봉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와 적어도 빠르면 2025년도 초까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큰 틀의 그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 그림의 흐름을 본다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개인 물량들을 한 번 더 털어내고 일봉상 RSI가 버텨주면서 상승 다이버스, 자 과거처럼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서 반등분이 나와주는 이런 상승분을 기대해보고 있고, 혹은 이전과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경기 침체라는 우려에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크게 고점을 넘기는 상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매력적인 자리는 세력들이 줄 것 같냐라는 이야기도 몇 분 있었지만 이런 하락이 나올 때, 보통 극심한 공포로 하락을 빼기 때문에 가격이 오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심리로는 쉽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분명 아닐 겁니다. 누가 가격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의 연설까지 몇 시간째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과 움직임을 주지 않는 거겠죠. 연설과 차트 움직임 뒤에 저는 다시 또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